그러니까 역사를 쓰는 책은 이건 동양에서의 방법입니다만은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춘추라고 하는 책을 다 아실 거예요. 공자님이 쓰신 거다. 공자님이 쓰는데 이게 얇아요. 주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춘추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노나라의 232년간의 역사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 그래가지고 이 춘추를 갖다가 뒤에 가서 하면 너무 간단하게 써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여자가 거기서 타 죽었다. 그걸 기록해놨다.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공자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걸 가지고 해석을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공자님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요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른바 춘추의 공양전, 공량전 두 개를 나오고. 그 춘추를 이제 공자의 뜻으로 해석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손을 벌쩍 들었다. 왜 들었는지 공자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근데 그걸 해석한 사람은 이것은 하늘에 대고 주먹 채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모르죠. 그건 그 사람의 해석입니다. 대신에 하늘에 손을 번쩍 들었다. 그때 상황이 이렇고 그다음에 누가 왔었고 그때 저쪽에 누가 있었고 욕할 사람이 하나 있어서 주먹질을 한번 한 거다. 그래 역사적 사실로 그것을 갖다 풀이해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춘추 좌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천의 사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자의 그 춘추는 역사책에 속할까 말까 왔다 갔다 했는데 사마천 산대에 와서 사마천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 간단하게 써가지고 해석을 이리 해도 해석해도 되고 저리 해석해도 되고 이런 역사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사마천은 이제 한나라 때 사람이다. 모든 자료를 갖다 내가 수집할 수 있는 데까지 수집 다 하자. 그래서 수집을 다 해놓고 그리고 이걸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료는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냐? 인물 중심으로 하자.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무슨 일하고 뭐 하다 뭐 해서 죽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갖다 쫙 해서 써서 그걸 다 묶어놨습니다. 황제를 지낸 사람은 제기라고 하는데 이 제자 기자 써야되는데 제기라고 하는데 황제를 지낸 사람은 제기에다 집어넣고 그 나머지 유명한 사람은 열전에 되는. 그래서 이것을 기전체라고 얘기해요. 아주 초보적인 역사서술 방법이라고 봐야죠. 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위인전, 인물전, 세계 위인전 봅니다. 이 사람은 언제 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그 사람 또 무슨 그때는 그 다음 사람. 그러니까 물론 상호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상호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술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인물전이에요. 기전체입니다. 제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왜 문제가 있습니까? 사마천이 내가 볼 때 이 사람 황제야. 그러니까 제기에 넣었다. 근데 역선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황제를 스스로 내가 황제라고 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반란 일으키면 우리가 반란이라고 딱 해서 이제 렌대를 붙여놓으니까 이 사람 반란 군이네? 역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역성일까요? 보기에 따라 얼마나 다르죠. 그 렌대를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명한 이제 유방이 한나라 세운 고조고, 그 다음에 항우 역발산 기계 세우는 항우,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패왕별이 뭐 그런 거 영화도 보셨죠? 그 이제 그 항우가 사랑하는 애인하고 어떻게 헤어지느냐 하는 이 아주 애틋한 사랑 얘기를 해연별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 뒀는데, 그러면 유방은 황제고 저기 항우는 황제가 아닌가요? 그 사람도 얼마든지 패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죽을 때까지 패왕으로서 말하면 자기가 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이 제기에다가 항우도 넣고 유방도 넣고 다 넣었어요. 근데 역사에 저 인물 기전체로 나오는 것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왜요? 사마천은 이게 통사기 때문에 저쪽 하은주에서 시작해서 한대까지 왕조에 상관없이 전체를 썼거니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항우도 왕이고 유방도 왕이야. 그냥 둘 다 제기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반고의 한서에 들어오면 그 사기 다음에 한서인데, 한서가 들어오면 한나라 시대 역사, 한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쓰니까 반고가 가만히 있어요.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고는 유방은 황제의 틀림없지만은 항우는 한나라 입장에서 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황제에다 집어넣어요? 그걸 빼버려서 열전. 그래도 유명하니까 열전에 넣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인물 중심의 역사긴 하지만 거기에는 역사를 쓰는 사람의 시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이제 25사라고 해서 이런 정사 25사라는데, 정사는 올바른 정자가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틀림없이 옳은 거야 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정자를 붙여서.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어느 우리 선배 교수님이 뭐 나보다 한 20년 국사하신 분인데 밤중에 전화 권선생 그러더니 예 그랬더니 그 정사가 뭐냐? 그 역사 전공하는 아주 훌륭한 역사 교수입니다. 정사가 뭐야? 그거는 올바르다고 주장한 역사, 그 정도의 해석으로 족하다. 그건 올바르다고 주장한 역사이지 그것이 올바르다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사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열전의 기전체는 인물 중심으로 했다 보니 인물 중심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계시고 제가 오늘 뭐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후대에 한 10년 100년 지나서 누군가 권하무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대. 그리고 오늘 이 일을 역사에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유명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의 후손인가 누가 후대 제자가 여러분의 일기를 역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열전이 여기 몇 개 나옵니까? 20개 나오잖아요. 사건은 하나뿐인데 인물 중심의 열전을 쓰게 되면 사건은 20군데로 자꾸 퍼져나가요.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사건의 중복성입니다. 기록의 중복성이죠. 인물 중심으로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말하면 기록의 중복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편년체는 어떤 거냐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매달 며칠 날 무슨 일이 어떻게 누구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누구는 무슨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는 누구 참석했고 한 번 기록하는 걸로 끝나요. 한 번 기록하는 걸로 끝나면은 기전체에서 20군데 기록한 걸 여기서는 한 군데에 기록한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제 그래서 시간은 시간별로 이렇게 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사본 말체라고 하는 거, 이게 사건 중심이에요.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했고 이제 사건 중심에 이제 기사본 말체라는 게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자연과학적
말하면 조건과 뭐 기후의 조건과 내 생활 조건과 건강의 조건과 이런 것들이 합쳐서 오늘 이런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건 중심으로 하면 나머지 그 사건이 인문학적 사건이라고 하면 자연과학이나 예술적인 조건이 그 사건에 미친 영향을 전혀 기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종합적인 건데 이것을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과학의 어떤 발명이 존재했다. 그랬을 때 그 자연과학의 발명은 그 한 사람으로서 가능했겠느냐?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사회가 그 사람을 먹여줬고, 그 사회가 그 사람을 공부시켰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이래서 이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비로소 역사적 실체를 아는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역사는 참 복합체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역사책은요, 전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게 절름발입니다. 그죠? 경제사 하시는 분이 이제 경제사를 봐도 절름발이고 예술사를 봐도 절름발입니다. 그냥 서양의 예를 들어 르네상스가 나타날 때 그 뒤에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말하면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르네상스가 존재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역사를 르네상스를 볼 때 그걸 그 하나 자체에 뭐 저기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함께 봐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봐야 돼? 저는 그래서 편견제입니다. 요 시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요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영향 지어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회의 진전이나 그것은 과학, 예술, 경제 무슨 뭐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말하면 사회가 진전되고 역사가 진전되는 것인데 이걸 기록하면서 따로따로 기록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를 설명하려는데 그래서 이걸 종합적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종합적 시각을 보려니까 결국은 편년체 역사가 그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자, 이제 진짜 자치통감 얘기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자치통감을 이해하기 위한 서론이라고 하면 이제 간단히 자치통감 편년입니다. 자치통감 편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썼냐면 BC 403년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송나라가 990년에 되는데 그 직전 그 전까지 959년 AD로 해서 1362년간의 역사를 연도별로 그 월별로 날짜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편년제죠. 그러니까 중복성이 없죠. 한번 하면 시간이 지나가는 거에서 그 사건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반대는 여기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는 게 단대사라고 있습니다. 단대사라는 건 왕조가 하나 서면은 그 왕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시간을 잘라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왕조가 끝나면 뭐 한대가 한서, 후한서, 뭐 삼국지, 뭐 수서, 당서 뭐 이렇게 해서 왕조별로 써나가요. 그 왕조별로 써나가면 아까 얘기대로 아까 이제 서마천과 이제 반고의 얘기, 항우와 유방의 얘기를 가지고 하면 그 왕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왕조에 반대하는 반란 분자고 그 왕조한테 비판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썼어요. 그 개념 속에서 역사를 썼다는 거죠. 단대사. 그게 왕조 중심의 역사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썼는데 자치통감 이번에 제가 이제 28책으로 이제 294권을 읽는데 그 왕조를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왕조가 언제 왕조가 이제 나타나서 언제 왕조 이걸 끊지 않고 그냥 시간 지는 대로 그냥 분량되는 대로 잘라서 이번에 묶었습니다. 왜 그러냐? 왕조가 하나 섰다가 망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물거품이다. 물결이 한번 일어났다가 끝나는 거고 또다시 다른 물결이 일어나서 끝나는 거고 허지 그 왕조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제 그런 시각 때문에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범위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시간적으로는 1362년간의 역사를 쓴 것은 현재까지 서양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혹시 더 있나? 한 책에서 1362년간을 갖다가 한 책에 묶은 서양에서 나온 책이 있거나 역사책이 있거나 동양에서 나온 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당. 보다 이제 아까 빅데이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분량이 많을수록 좋은 결론을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디냐면 저쪽 티베트에서부터 저기 한반도까지 저쪽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월남북부까지 전체 이거 아우르는 역사입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거 우리나라 역사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공부를 안 하냐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아시아의 통사입니다. 아시아의 통사. 이제 그렇고 이제 아시아 통사라는 게 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짓궂어요. 짓궂어가지고 우리나라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그 얘기 다 많이 들었어요.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 삼국사기, 그래 삼국인데 심심하다 보니까 자치통감에 있다 보니까 고구려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한 다음에 심심해서 삼국사기 갖다 놓고 자치통감 갖다 놓고 삼국사기에서 그 자치통감에서 얼마나 자료를 많이 뽑아다 썼을까 그걸 이제 축조대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요새 컴퓨터가 있어서 이게 참 쉬워요. 아마 옛날 같으면 거의 뭐 몇 년 걸려도 안 될 건데 뭐 한 두 달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사실 이제 자치통감 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부터 40, 50년 전에 대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이걸 이제 논문체를 이제 대중용으로 서술체로 바꿔서 이제 쓴 건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고구려 본기하고 이제 자치통감하고 이제 비교한 논문을 부록으로 여기다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 축조해서 보니까 자치통감에서 요렇게 쓴 것을 삼국사기에서는 요렇게 문장을 썼더라. 그걸 비교해서 이제 해라. 제가 볼 땐 뭐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재미없어. 뭐 그거 할 게 뭐 있어요. 그래 고구려 본기만 가지고 했습니다. 고구려 본기만 했더니 글쎄요. 70%는 자치통감에서 빼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우린 기록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삼국사의 김부식이 쓸 때 뭐 자료가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치통감 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역사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통감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얼마나 편폭이 넓으냐 하는 것을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제된 기록이 필요하다. 정제된 기록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마광이 이게 물론 여러 사람 이제 같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9년
그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은 건 17년 동안 이걸 썼어요. 거기 낙양에 들어가서 그것만 쓰고 앉았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쓰고 나서 거기 올리지 못한 자료, 우리가 사료라고 해요. 자료가 집으로 2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아주 대단히 많은 자료를, 그 당시로선 대단히 많은 자료를 해와서 그것을 다 골래서 정지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장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마왕의 시각을 어떻게 믿어? 그놈도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역사 썼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당연히 그렇게 의심해야죠. 그 의심 안 하면 역사책 보지 마세요. 역사책을 볼 땐 반드시 그걸 먼저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왕이 자치통감을 쓰게 된 게 맨 처음 뭡니까 통지라고 하는 걸 해서 8권을 바쳤더니 황제가 그때 영종이 계속해서 써 그래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이 황제가 딱 보더니 야 이거 맨 처음 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썼어요. 통지라는 통사라는 뜻이죠. 근데 또 썼는데 자 이걸 보더니 8권을 보더니 야, 이거 통지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이름을 해? 앞으로 이 책이 다 완성되거든. 이 책의 이름을 자치통감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문을 가서 써줘요. 황제가 그 8권 보고 서문을 써줘요. 써주고, 이 책 완성된 다음에 이 서문을 붙여서 인수해라.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황제가 왜 이것을 계속 쓰라? 내가 그 당시에 이제 북쪽으로는 요나라하고 서쪽으로는 이제 하나라, 서하라고 어떤 얘기나 하고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말하면 경쟁 관계에서 전쟁도 하고 경쟁 관계. 그 참 중요한 건 우리 송나라가 어떻게 해야 말하면 이러한 난국 속에서 살아갈 거냐? 그걸 좀 내가 알고 싶다. 그래 네가 역사를 써라. 내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사마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황제가 참 우리 한족이잖아요. 그죠? 한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거니까 저 쌍놈들, 서한 놈들이나 저 오랑캐 거란 놈들, 이것은 형편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쓰면 기분이 좋을까요? 당장 코앞에서는 황제가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먼 안목으로 보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인데 내가 부족한 것과 잘하는 것, 상대방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우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황제가 쓰라고 그래서 황제한테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같아. 이거 쓰는 놈은 간신 가운데 간신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가의 입장에서 본다. 요새 정치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 간신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사마왕은 어떻게 썼어요? 한족 중심의 역사를 써서는 안 된다. 한족이 기록이 많이 있으니까 기록을 많이 쓰긴 쓰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럼 객관적으로 들여다본 게 어떻게 들여다봤습니까? 어떻게 봤어요? 자치통감 69권에 가면 여기 위나라, 오나라, 조조의 위나라, 손권의 오나라, 속한 유비에 속한 세 나라가 이제 막 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여러분 아마 삼국지 연의 같은 거 보시면 유비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말하면 왜곡된 것 가운데 가장 왜곡된 게 삼국지 연의. 왜? 내가 유비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이제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자면 그 역사를 이끌어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이제 누가 중심이야. 그래서 이제 이건부터 조금 그래서 역사를 쓰면서 아까 이제 정사를 쓰면서 정통이라고 하는 말 씁니다. 정통이라고는 뭐예요? 올바로 이어받았다 그런 거예요. 올바로 이어받았다는 말이 통이죠. 그게 내 정통성이 있다. 난 전 시대로부터 당연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내가 받은 권력이고 지위다. 그 정통이에요. 근데 그 정통이 뭐냐? 정치적 프로파간다. 정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통이 햇소리 하는 건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프로파간다지 내가 정통성이 있다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정치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통성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해도 이제 그 정치적 파워가 깨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왕조가 면한테 어떻게 도둑질해서 가져갔든지 사람을 죽여 뺏어갔든지 간에 나는 정통성이 있다는 얘기를 갖다 왕조가 쓰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정치적만 프로파간다죠. 그거 없으면 정치 못하는 거니까. 그러나 역사가조차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역사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말하면 비전을 세우려고 했을 땐 지피지기, 내가 부족한 거, 상대방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상대방이 못하는 걸 완전히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역사는 상황은 그거 없이 객관적으로 써요. 그럼 어떻게 썼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통 하는데 웃기지 마라. 제가 하는 얘기고 그런 단어는 안 썼습니다. 어쨌든 웃기지 마라. 자, 그 역사를 보니까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로고 도이라고 한다. 섬도자 오랑캐 있어서 도이. 도이. 그럼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뭐라고? 생노라고 한다. 북쪽에 이런 망아지 같은 놈들.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떼놈 같은 놈들. 이게 무슨 욕이지, 무슨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역사를 갖다 놓고 보니까, 남쪽 사람들은 북쪽 생노라고 그러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 도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자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난 이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쓰자. 있는 그대로 써줘야, 말하면, 나한테 부탁한 황제가 이걸 제대로 읽고, 말하면 정책을 세우는데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정통. 여기 생각. 그런데 이제, 후에, 주의라고 하는 사람,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치통강 강목이라고 하는 걸, 자치통강을 봉급을 줄여가지고 강목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강과 목을 해서 나눴다고 해서 강목인데, 이걸 보면은, 촉한 정통론을 쓰고 있어요. 촉한이 정통이고, 조조하고 손보는 이건 곁다리다 이런 식의 쓴 거죠. 이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송이라고 하는 주자가 살던 시대에 이 사람이 1140년에서 1200년 동안 산 사람입니다. 이때는 남송이 1126년에 금나라에게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1140년경 돼서는 이 금나라 황제로부터 송나라 황제가 고종이 저한테 황제짜리 하나 주세요. 와서 금나라의 황제가 송나라 황제를 임명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그거 안 배워요, 아무도. 그게 사실인데. 왜? 중국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거죠. 사실인데, 되도록이면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금나라한테 한번, 금나라가 뭐 바치라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냥 목숨만 살려요. 하는 시대가. 기분 나쁘죠. 한쪽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정통론을 갖다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올바로, 이제, 송나라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 역사를 볼 때 중원지역을 차지한 나라가 중국이죠. 그 금나라가 중원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는 양장님 밑으로 내려갔어요. 전통적인 그런 입장에서 중국이란 말은 중원지역을 차지한 나라라는 뜻인데 자기는 중국이 아니에요. 양장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정통성이 아무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꾸며야 되는 거죠. 뭘로? 혈통으로. 그래서 혈통론들 아니 도대체 그 혈통론이 이제 저기 한족 혈통은 그 아무리 찌그러져도 양말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보세요. 근데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후한에 유수가 한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뒤에서 유비가 이제 말하면 촉한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촉한이라고 하는 것이 조조의 위나라하고 요 손권의 오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위나라한테 유비의 아들 아두라고 그러죠. 그죠? 아두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만 가서 이제 위나라에서 당신 그래도 황제로 지냈으니까 그래도 내가 대우해야지. 그게 황제 소리를 안 하고 무슨 군이라고 자기를 하나 맞춰주고 그리고 음악도 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하니까 그 좋다고 노래를 하고 춤추고 그래요. 이런 바보 같은. 그게 촉한의 말로인데 촉한의 말로인데 그걸 갖다 정통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혈통이 있으니까 유신의 왕조니까 그 정통이라고 주의가 말하면 오집을 피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주의에 말하면 이제 주자학 때문에 여기에 경도돼 가지고 한 번도 이게 비판적 의식이 없이 이걸 갖다 현재까지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런데 시간이